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여기는 수원 톡톡입니다. 문화교육 위주의 수원 소식들을 3명의 이수원 뉴스 시민기자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나입니다. 네, 여러분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권미숙 기자님 야행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바쁘셨던 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홍은아 기자님 100년 만이에요. 그러네요. 네, 지난달 녹음하고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두 분? 네, 권미숙 기자님부터. 8월에 생일이 있어서 한 살 더 먹었고요. 그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한 살 더 먹고 성숙한 미숙이로 돌아왔고요. 네, 야행 행사를 치르면서 3일 동안 내내 굉장히 바빴습니다. 취재하느라 바빴고 책가도 토크살롱 사회 보느라 바빴고 네. 와, 사회도 보셨구나. 네, 후속 기사 작성하느라 바빴습니다. 네. 그럼 네. 지금 기사 마무리 중이신가요? 아니면 다 마감하신 건가요? 마무리해서 업로드했고요. 와, 네, 대단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이수원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수원 뉴스에도 올렸고요. 네. 오마이뉴스에도 업로드했습니다. 우와, 오마이뉴스까지. 네. 글로벌하게 진출하시는. 네이버 상단에 네. 수원 야행을 검색하시면 뉴스 최신 콘텐츠에 제 기사가 가장 상위에 노출돼 있습니다. 네. 이야. 축하드립니다. 권미숙 기자님의 수원 야행 소식 기사를 오마이뉴스와 그리고 또 이수원 뉴스를 통해서 일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네, 또 이유나 기자님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는 저희 집 어린이가 방학이라서요. 아, 네, 아직도요? 아직도 방학입니다. 아이고. ING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산후 우울증 다음으로 우울증을 겪고 계시다는 얘기를 소식을 접했습니다. 네. 그리고 방학인데 그래도 다행히 돌봄 교실을 나가고 있어서 그동안의 그 빈 시간을 제 시간으로 쓸 수가 있어서 다행이고 그 사이에 권미숙 기자가 사회를 볼 때 제가 옆에서 진행용 성함이 어떻게 체크를 하고 저기 앉으시고요. 사진을 찍고 하는 옆에서 네 운영 보조를 활동을 했었고요. 그 덕분에 또 재미있는 북토크도 네 옆에서 직관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스텝으로 네 섬겨주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북토크 있었을까요? 저는 서연 작가님이 네. 유일하게 어린이들이 온 북토크랄까요? 우와. 네, 어린이 팬인 친구들이 엄마랑 같이 와서 물론 어른이신 분들도 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 가지고 온 책에서 아이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른이신 분들의 팬분들은 눈물바다를 들고 오셨고 아이들은 하나같이 호라이를 품에 딱 안고 호라이. 네 오셨는데 또 북토크도 엄청 재밌어가지고 그날 이제 다른 작가님의 사정으로 북토크가 취소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취소된 것 때문에 변경해서 오셨다가 너무 두 분이서 열심히 들으시고 막 질문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되게 보면서 저도 되게 뿌듯한 느낌이 제가 기억한 건 아니지만 운영한 보조 옆에서 보면서 되게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현장 진행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정말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두 분 야행 소식과 또 어린이 방학 소식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홍은아 네. 기자님? 네, 저는 와글와글 3호 소설을 쓰느라고 단편 소설인데 제목은 행성정렬입니다. 이거 미리 말해도 되나? 방송에 나가도 상관없을까요? 네, 가제니까. 네. 그래서 와글와글 3호 소설가의 회동에서 단편 소설을 하나 쓰고 있는데 어저께 마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밤새 써서 마감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했으나 네, 어쨌든 퇴고 기간이 남아있고 해서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행성전멸. 정렬. 네, 170년 만에 6월 달에 행성 정렬이 있었어요. 네, 그걸 모티브로 소설을 썼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원톡톡에서는 이수원 뉴스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권미숙 기자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수원시가
오는 10월 14일까지 2022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을 한다는 소식인데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안전취약시설 사고 발생 우려시설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원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점검반이 구성되나요? 네, 수원시 안전관리 자문단, 담당 공무원, 건축,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 수원소방서, 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고요. 또 여기에 시민이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서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주로 어떤 시설을 점검하게 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안전취약시설, 사고 발생 우려 시설 등을 점검하게 될 텐데요. 수원에서는 문화재, 전통시장, 체육, 숙박시설, 교량, 공사장 등 총 83개소를 선정해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규모가 큰 지역들은 사람들이 직접 다니면서 점검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점검 대상 중에 범위가 넓은 지역은 드론을 활용해서 위험 요인을 발굴한다고 하네요. 또 균열 탐지기, 열화상 감지기 등 과학기술 장비로 정밀 검사도 하고요. 현장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추가 작업이 필요한 위험 요소는 보수, 보강, 사용 제한 등 행정 조처를 한다고 합니다. 점검한 시설물은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에 등록해서 후속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관리한다고 하네요. 네. 이 점검 결과를 열람한다든지 아니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이 점검 결과는 수원시청 홈페이지와 안전정보 통합 공개 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에 이 시는 여름철 휴가 기간을 앞두고 레저 시설을 사전 점검한 바 있는데요. 시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의 가정용 자율안전점검표 그리고 내 집 스스로 점검하기, 생활 속 위험 요인 신고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자율안전점검표를 내려받거나 시설물 관리 담당 부서에 점검표를 직접 요청해서 내 건물과 업소를 안전점검표를 통해 점검하고 게시하기에 참여하면 됩니다. 문의를 직접 하셔도 됩니다. 번호는 031-228-2695 수원시 시민안전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올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수해복구 작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렇게 미리 안전점검을 하면은 좀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권미숙 기자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윤아 기자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을까요? 네,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수원시가 저소득 주민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자를 상시 모집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높아져 버린 집값과 함께 올라간 중개보수에 대해서 부담을 덜 수 있는 사업으로 대상자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네, 그 대상자는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으로 수원시 경기도 관내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에 한해서 중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지원받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면 그럼 중개 수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쉽게도 중개 수수료 전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요. 주택의 가격의 상한선이 2억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계약, 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020년 1월 1일 계약건부터 적용되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2년 전 2020년 9월에 체결한 부동산 계약에 관한 중개 수수료도 지금 들으시는 지금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에 체결한 계약은 2억 원 이하가 아닌 1억 원 이하 주택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그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신청은 경기도 부동산 포탈에 들어가셔서 중개업 측량업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서 신청서,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데려받아서 작성하신 후 주소지의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배너에 게시된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홍보물을 선택하거나 경기 부동산 포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게시판에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업로드 시 꼭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준비 서류가 있을까요? 네, 준비 서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사항 포함된 등본이 있어야 되고요. 매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은 바로 발급이 가능하니까 매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원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수원시 휴먼 콜센터 1899-3300번 그리고 수원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1-228-2384번으로 문의 가능하십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홍은아 기자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수원시가 이달 22일부터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월세 부담이 걱정인 무주택 청년에게 이 소식이 꼭 닿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무주택 청년들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할까요? 보편복지가 아니라서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 한해서입니다. 거주주택은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또 청년뿐만 아니라 원가구, 부모를 포함해서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서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부모 등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모두 국비 지원인가요? 네, 사업비는 81억 2,300만 원으로요. 국비 50%, 도비는 15%, 시비는 35%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달 임차료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그러니까 총 240만 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8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 동안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인데 검색창에 복지로라고 치시면 됩니다.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가셔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가 있을까요? 네,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서류, 그리고 통장 사본, 청년 부모의 가족 관계 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수원시에서는 소득 재산 등 자격 요건 심사 후에 10월부터 지원 대상자를 통보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원시 관계자분들도 얘기하셨지만 부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 주거급여 콜센터 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원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수원 뉴스 시민기자 권민수, 이유나, 홍은아였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